자, 안녕하세요. 김정입니다. 오늘은 상수 관로 계량 과목 6 상수도 관로 계량 과목 6 책이 좀 두껍습니다. 그죠? 자, 한번 또 들어가 봅시다. 일 페이지부터 조금 배울 게 있습니다. 그림 6-1에 보시게 되면 교체 대상 관로 필터링 이렇게 돼서 뭐 기초 정보조사, 내신 정보조사 요거 있죠. 요 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객관식으로 나오게 되어 있죠. 6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중간에 보시게 되면 여기 중간에 보시게 되면 1 계량 계획 수립 중간에 보세요. 관의 구조상 기능을 활용하여 악화된 관로의 기능을 개선하는 것. 뭡니까? 갱생. 주관식으로 나옵니다. 자, 그리고 2번 계량공법에서는 계량공법의 종류에는 갱생공법, 그 다음 교체공법, 그 다음에 세척공법, 이렇게 세 가지가 객관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7페이지에 왼쪽에 1980년대 이후에는 에폭시라인 공법이 개발되어 상수관로 갱생이 도입되었습니다. 현재 종류죠. 폴리우레탄, 폴리우레아, 라인 공법 등 갱생 공법으로 되어 있다. 이거 종류가 객관식으로 나온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이러한 갱생 공법은 교체 공법에 비해 굴착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그거에 대해서 객관식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3번에도 보면 상수도 관로 갱생, 자, 객관식으로 나옵니다. 요 밑에 중요한 게 있어요. 구조적 갱생공법의 경우 구조적 보강 수준에 따라 완전 구조적 갱생공법과 중구조 공법으로 나눈다. 여기 중요한 게 있죠. 그 다음에 보자. 9페이지 2번 이래서 촬영부 주행에 대해서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거 한번 보시게 되고 객관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12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표 6-5 시공된 라이너 두께 기준 객관식으로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15페이지 보면 그림 6-2 밑에 보시게 되면 상수 관로에서 발생되는 문제점 가운데 되어 있죠. 그죠? 상수 관로에서 쭉 하면서 뭐 1번, 2번, 3번 수량적, 4번 수리적 문제 이렇게 객관식으로 나올 수 있죠. 16페이지에도 보면은 바로 위쪽에 보시게 되면 각 공법의 적용이
불가한 경우 쭉 다음과 같다 밑에 쭉쭉쭉쭉 돼 있죠. 객관식. 그 다음에 밑에 수리학적 문제 해결을 위한 갱생공법 선정돼 있죠. 요거 객관식 나올 수 있습니다. 글씨를 좀 날려서도 이해를 좀 해주세요. 빨리빨리 봐야 되니까. 자, 20페이지에 갱생공법. 그래서 그림 6-3 객관식으로 나오고 그 밑에 1 비구조적 갱생공법. 공법의 특징 객관식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21페이지 2번 공법의 종류에서도 객관식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크기 2번에서 준 구조적 갱생공법 1번 공법의 특징, 그 다음에 공법 2번 공법의 종류 객관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 공법의 종류. 이게 그거죠. 완전 구조죠. 객관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3페이지 세관 공법 개요. 표 6-8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건 무조건 객관식 나옵니다. 그리고 세관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주관식으로 나오니까 세관이 뭔지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에 맨 밑에 보시게 되면 적용 방법에 대해서 이게 뭐냐 피그 공법이죠. 피그 공법에 대해서 특징인데 요거 객관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에 고수학 공법 공법에 대해서 1번, 2번 나오죠. 그죠? 객관식으로 나옵니다. 네, 26페이지에 표 6-11 객관식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4번 강철 로드식 회전식 이에 대해서 주요 특징 객관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6페이지는 원래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5페이지는 덜 나오고 28페이지에 2번 갱생공법 적용 기술 검토 뭐 1번, 2번 돼 있죠. 그죠? 객관식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 밑에 관갱생공법은 비구조적 뭐 쭉 나와 있죠. 그죠? 그거는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밑에 내 밑에 있는 내용은 이해를 좀 해서 좋겠고, 그 다음에 29페이지에 보면 위쪽 두 번째 보면 통상적인 비구조적 방법으로는 나오죠. 그죠? 요 밑에 뜻이 돼가지고 객관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그림 6-7 무조건 나옵니다. 객관식으로.
그 다음에 30페이지에 표 6-12 객관식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1번 에폭시 라이닝. 요것들은 다 이해를 다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외워두시고 객관식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또 31번에도 폴리우레아에 대해서. 폴리우레아는 외우려 하시고 이해를 하는 게 뭐냐면 30분 내로 빨리 경화가 된다. 아, 그거는 폴리우레아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밑에 주요 특징 그거 객관식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32페이지에도 시멘트, 모르타르. 자, 이해를 하세요. 33페이지에도 표 6-13 객관식 나올 수 있겠죠. 이 내용에 대해서. 그 다음에 35페이지에 반전 삽입공, 반전 삽입 공법은 뭐냐면은 주철 배관 같은 경우에 깨내고 뭐 하지 못하니까 그 관 속에 보게 되면은 쭉 뭐를 넣어가지고 딱 펼치게 만들어 들어가게 돼요. 관 속에 튜브 같은 걸 넣어가지고 쫙 펼쳐지면 관에 탁 하나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반전으로 펴진다 해가지고 반전 삽입 공법입니다. 검색하시게 되면 나오게 돼 있어요. 36페이지 보시게 되면 요 페이지 되면 이렇게 오므리는 게 쭉 관다가 쭉 펴집니다. 그렇게 관 속에 관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처음에는 말랑말랑한데 시간이 정가 지나게 되면 딱딱하게 플라스틱처럼 굳어버리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37페이지 2번에 환경산정에 대해서 여기에 보시게 되면 동수경사는 시점의 저수위와 종점의 우수위, 요거를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9페이지에 4번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관수로의 유량 공식은 하제 뮬리어 공식이다. 요거 주관식으로 한번 나왔어요. 객관식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용접에 대해서 나옵니다. 43페이지에 맞대기 용접이죠. 맞대기 용접. 여기 보시면은 플레인 엔드, 베벨 엔드,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 벨렌드 스피커.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처음에 플레인은 관 끝을 직각으로 됐을 때는 무조건 이거다. 벨렌드는 관 끝을 사각으로 할 때는 베벨렌드다. 그 다음에 베렌드 스피커는 한쪽 끝을 수구로 할 때는 베렌드 스피커. 요래 외웠습니다. 저는 무조건 나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밑에 용접 접합 시공에 대해서 객관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1번, 2번, 3번, 4번. 그 다음에 45페이지까지
그 다음에 45페이지에 표 6-18 무조건 나옵니다. 객관식으로. 알루미늄에는 하향 120 상향 100, 그 다음에 저속에 하향 120 상향 110 무조건 나옵니다. 그 다음에 46페이지 2번 용접 전에 작업 전에 행하는 검사. 이것도 무조건 나옵니다. 1번, 2번, 3번, 4번 뭐 종류 다르게 해가지고 객관식으로 무조건. 그 다음에 밑에 외관 검사에 보시면은 3번 언더컷이 나오고 있어요. 요거 뭐 쭉쭉쭉쭉 되어 있죠. 요거에 대해서 객관식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또 중요한 거 나오죠. 47페이지에 덕탈 주체감 및 검사 요거 나와 있는데 2번 니컬 접합 헷갈리지만 잘 외우셔야 돼요. 객관식으로 무조건 나옵니다. 그 다음에 48페이지 3번 KP 메커니컬 특징 나오죠. 그죠? 쭉 1번, 2번, 3번, 4번, 1번에서 8번 나오죠. 무조건 나옵니다. 객관식으로. 그 다음에 49페이지 2번 시공에 대해서 또 쭉 나오죠. 객관식 무조건 나옵니다. 자, 이거 계속 나와요. 자, 3번 50페이지에 타이튼 접합 에 대해서 특징에 대해서 나와서 있고 특징이 쭉 나오죠. 객관식이 나오겠고 그 다음에 시공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객관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요거를 56페이지까지 쭉 나와요. 56페이지까지 비슷한 내용이 쭉 나오는데 그걸 다 외워두세요. 외우고 이해를 하세요. 오 57페이지에 표 6-21 개까지 나오죠. 자, 여기 보면은 58페이지에서부터 59페이지에 보게 되면 파쇄, 굴진, 공법. 자, 59페이지 보면 옆에는 장점, 단점이 있죠. 객관식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분열, 헤드, 파쇄, 굴진. 요것도 객관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뒤에 왜 60페이지 나올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보면 펌프에 대해서 조금 나오는데요. 뒤에서 보면 펌프에 대해서 더 비슷한 내용과 또 똑같은 내용이 또 나오는데 여기서 조금 훑어내는 것 같습니다. 62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밑에 지금 펌프의 1펌프의 점검 뭐 1번에서부터 7번까지 있지, 그죠? 객관식으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63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위에 보시게 되면 노후 펌프는 1년에 1회 정도 펌프를 분해해서 하여 정비 보수한다. 자,
펌프 1년에 한번 정기 점검을 한다. 요걸 외워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3. 장기간 가동 중단 시 펌프의 취급. 요거 1번에서부터 7번 객관식 나옵니다. 그 다음에 63페이지 밑에 쪽에 보시면 1번 과부하 수력 펌프 원인. 그 밑에 보면 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비속도가 작은 원심 펌프, 그 다음에 비속도가 큰 충류 펌프. 자 여기에 대해서 양정 과소 과대유량, 밑에는 양정 과대 과소유량. 요거 무조건입니다. 객관식. 이 뒤에서 다 시험 문제 다 나옵니다. 64페이지에 기계적원인 객관식 나오겠고, 3. 양수불능 객관식 나옵니다. 요 밑에도 보게 되면 내용이 바뀌어 나온다. 뭐가 바뀌어 나오냐? 시계 방향을 표준을 한다. 그 다음에 관내에 수주가 끊길 수 있으므로 흡입 배관이 길이 길거나 흡상 높이가 클 때 특히 주의한다. 그 다음에 수평 흡입 간의 편심 리드제를 사용한다. 요거를 말 바꿔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맨 끝에는 밸브대가 수평이 내 수직이 되도록 해서 문제가 나와서 바뀌어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가장 좋은 문제 나오네요. 캐비테이션. 이건 주관식도 나오고 객관식도 나옵니다. 캐비테이션 주관식 이렇게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5번 기동시 반수불능. 1번, 2번 돼있죠. 객관식 나오게 돼있고, 뭐 6번 이렇게 7번 지금 돼있죠. 8번 다 외우세요. 이렇게 다 객관식 나옵니다. 자, 아까 이야기는 68번에 8페이지 보시게 되면 밑에 쪽에 보시게 되면 캐비테이션 대처하는 나오게 되죠. 요거 객관식 나옵니다. (71페이지) 밸브의 설치 및 검사. 거기 보면 1번에서부터 10번 되어있죠. 객관식으로 나오겠죠. 거기 보시게 되면 9번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주요 밸브류는 밸브 본체 외면의 제작자명, 설치 연도 구경, 회전 방향 및 회수, 조작 토크 등 유지 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한 명판을 부착해야 한다. 요겁니다. 요거로 좀 바꿔서 나오겠죠. 그 다음에 74페이지 유량계실 설치에 대해서 점점점점점 나머지 객관식 무조건 나옵니다. 그 다음에 75페이지에 압력계체 요거는 객관식 나오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부르동간 뭐 이렇게 나와서 뭐 그 내용이 76페이지까지 있네요. 자, 여기서 쭉 이제 뭐 수직계치 쭉 있죠. 요거는 뒤에 가서 이해를 다 하시면 됩니다.
탁독의 pH 요거 객관식으로 나오는데 78페이지에 각 수질계별 특징인데 1번 탁독에 2번 pH계 3번 전기 전도 토계 4번 잔류염 토계 요렇게 해서 요게 네 가지인데 다른 건 안 돼가지고 객관식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6과목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7과목 제가 또 공부해서 또 올려드리겠습니다.